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불편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한국 축구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 말이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표팀 경기들을 떠올려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선수들이 열심히 뛰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더 깊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방향 자체가 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번 U23 아시안컵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2살이나 어린 우즈베키스탄에게 아무 힘도 못 써보고 0대2로 졌습니다. 공 점유율이 어떻고 슈팅 숫자가 어떻고를 따지기 전에 경기 내용 자체가 완패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U21 대표팀을 내보내고도 전승을 거두며 대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승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들이 대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2028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 너머의 월드컵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지금 이겨야 하는 무대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의 성적, 당장 욕먹지 않기 위한 선택,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해 현재의 자원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적도 놓치고 미래도 잃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시계는 기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축구 강국은 올림픽과 월드컵이라는 큰 사이클을 중심으로 대표팀을 운영합니다. 4년을 기준으로 세대를 준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모든 초점이 아시안게임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병역 혜택입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선수 개인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무게는 다른 어떤 대회보다 무겁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대표팀 운영 전체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 이후 사실상 아시안게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감독 평가 기준도 선수 선발 기준도 모든 판단의 중심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됐습니다. 그 결과 감독은 장기적인 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당장 성적을 낼 수 있는 U23 자원들을 최대한 쥐어짜야 합니다. 유망주에게 기회를 주기보다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미래를 위한 세대 교체가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안게임을 실험의 무대로 씁니다. 금메달을 따지 못해도 괜찮다는 태도입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지금 당장 이기는 것보다 3년 뒤, 5년 뒤에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주저없이 U21 대표팀을 내보냅니다. 경험을 쌓게 하고 실패를 허용하고 그 실패를 자산으로 만듭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아시아 대회 몇 번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에서 경쟁하는 팀이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조차도 그 큰 그림 속의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 안에서만 싸우고 있습니다. 우물 안에서 왕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대표팀의 얼굴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병역 혜택이 걸린 대회에는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사활을 걸고 합류합니다.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스스로 들어옵니다. 자신의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수들이 모이면 팀 전술이 조금 부족해도 개인 기량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시안게임에서 계속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한국 축구가 강해졌다는 증거일까요? 아닙니다. 개인의 절박함과 제도적 특수성이 만들어낸 착시일 뿐입니다. 아시안게임을 몇 번 연속으로 우승해도 그게 월드컵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U23 아시안컵은 무엇을 위해 존재했어야 할까요? 정답은 분명합니다. 차세대 유망주들을 발굴하고 2028년 올림픽을 준비하는 무대였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2살 어린 선수들에게 경험을 주고 실패하게 하고 국제 무대의 속도를 몸으로 느끼게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소중한 기회를 아시안게임 상비군 테스트 무대로 써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적은 성적대로 놓쳤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중 실패입니다. 지금 뛰었던 선수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아시안게임에 갈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기대 이하였다는 뜻입니다. 물론 감독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우디전 연패, 우즈베키스탄전 완패, 베트남전 신승. 성적표만 놓고 보면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전술적 색채도 분명하지 않았고, 팀을 장악하는 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감독 한 명을 바꾼다고 모든 게 해결될까요? 과거에도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 왔습니다. 감독을 바꾸고, 여론을 잠재우고, 잠시 안도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똑같은 문제로 다시 좌절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판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시안게임 올인 정책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올림픽과 월드컵을 중심으로 한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아시안게임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어야 합니다. 징검다리일 뿐,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병역 혜택이라는 달콤한 보상에 취해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한국 축구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 안에서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무대에서는 늘 같은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2살 어린 선수들이 형님들을 상대로 여유 있게 경기를 지배하는 장면, 그 장면은 단순한 한 경기의 패배가 아닙니다. 비전 없는 축구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나라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현재만 바라볼 것인지, 이제는 진지하게 답해야 할 때입니다.